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 전세금 반환 보증도 계속 믿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장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기사가 딱 나왔더라고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닌데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먹튀 안전장치 사라지나 허그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중단 위기. 요게 보증금액 비율이 60배가 넘어가면 끝이에요. 쉽게 그냥 딱 잘라 얘기해서 60배 넘어가면 끝인데 이대로 가면은 24년도에 끝이에요. 요 사이에 60배 넘어가겠죠. 전세금 반환 보증으로 최근 6년간 7,200억 손실. 많이 뛰었죠.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피스텔도 깡통 전세.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피스텔은요, 여러분, 원래 월세의 영역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른들한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오피스텔이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노후 자금을 만들어내기에는 노동력이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자는 대붐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스타트부터 오피스텔은 월세를 많이 받아서 젊은 사람들조차도 오피스텔은 월세 받는 거지란 인식이 이미 나라에 이렇게 딱 깔렸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웬걸 깡통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사고 금액 566억이 이미 넘었고요. 빌라 아파트보다 증가세가 가파르고요. 주택보다 규제가 약해서 수요가 몰린 탓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보시면 먹튀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해서 그러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선 먹튀 자꾸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아, 집주인이 자꾸 무책임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 갚고 날아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월세 전세 다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다 살아봤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분이 여러분이 봤을 때 사기꾼이거나 여러분 돈을 떼먹고 도망가도 될 만큼 무책임하게 막 사는 분이에요? 아니면 보셨을 때 그냥 멀쩡하거나 보통이거나 아니면 건실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전 한 번은 아파트 전세를 살 때 제 임대인 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계약을 할 때부터 정말 오래된 양복, 약간 키가 크지 않으셨는데 오래된 양복을 딱 입고 약간 이렇게 딱 차렷자세를 오셔가지고 말투도 굉장히 젠틀하시고 뭔가 이제 임차인 제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먼저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갈 때도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 돈도 그 뒤에 있는 임차인한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현금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출을 썼는데 현금으로 그냥 주시겠다. 먼저 나가라. 집 상태는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수리하겠다. 이거 싹 수리한 다음에 비워놨다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여기서 신혼집 차려줄 거다. 그 큰 집을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그분 만나고 나서 그 생각했어요. 닮고 싶다. 이 남자 멋있다. 저보다 저희 아버님 뻘이었거든요. 멋있다. 신사다. 그러니까 뭐 되게 쿨하거나 말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말수가 되게 적으신데 행동은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새 집은 어땠느냐? 아, 이분은 어, 아주머니셨는데 솔직히 얼굴도 막 보기 싫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예요. 아, 진짜 돈이 없으니까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이사 날짜에서부터 모든 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처분이고 이사 나간 다음에도 전화해가지고 어느 방에 어디에 마루가 눌린 자국이 있으니까 물어달라. 뭐 집 제가 정말 멀쩡하게 썼거든요. 왜냐면 저는 들어갔을 때 웬만큼 고장난 건 그냥 썼단 말이에요. 저도 세입자였잖아요. 그냥 썼는데 누가 언제부터 고장냈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다 물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입주하셨거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안 좋게 끝이 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국 제 보증금을 돌려주셨고 멀쩡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점점 사회적 이미지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임대인은 먹튀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보세요. 누군가의 보증금을 가지고 먹고 튀면은 여러분 안 따라가실 거예요? 추노될걸요, 거의. 그리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소송 걸고. 그거 여러 개 하면 지금 범죄 처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착한 임대인 나쁜 임대인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회에서 사람을 믿고 사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미 어릴 때 사람 믿다가 물론 뭐 크게 뒤인 적도 있지만 성인이 돼서도
사람 믿다가 망할 뻔한 적은 있어도 흥한 적은 저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회사 가면 사람 믿으세요? 동료 믿으세요? 상사 믿으세요? 아니, 회사 믿으세요? 영원히 같이 갈 거라고?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믿는 거잖아요. 시스템 중에서 여러분 소유권이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걸 믿으시는 거거든요.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잘못됐다고요. 이거 보증보험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세 사기가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보증보험 이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 그냥 투기꾼들 풀어주고 집 사서 전세 놓게 만들고요. 전세자금 대출 풀어줬을 때 지금보다 사고 훨씬 적었어요. 왜냐면 전셋집이 남아 돌았거든요. 물론 그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죠. 2010년대 초반이요. 지금부터 훨씬 더 사고가 적었어요. 오히려 따지면. 물론 기사가 얼마나 뜨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오피스가 왜 이렇게 전세가 많이 수요가 늘었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피스에서 갑자기 애 키우고 싶어졌을까요? 오피스텔은 여전히 지을 때 학교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달라요. 인근에 윤락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가 없을 수도 있고 대중교통은 가까이 있겠지만 직장인들에겐 좋지만 애들한테는 안 좋단 말이에요. 애들 커뮤니티 시설도 부족하잖아요. 오피스텔은 애를 키우면서 오래 거주하기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좋아하고 단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세나 깔세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글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전세가 늘어났다는 건 오피스텔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파트를 완전히 이게 대체할 수 있도록 뭔가 바뀌었던가 법이 아니면은 어디선가 수요가 밀려온 거겠죠. 오피스텔은 변한 거 없어요. 뭐 난방 풀어주고 평수가 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구조가 다르다고 난방이 안 된다고 아파트 대체가 안 됐던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설 자체가 아파트는 처음부터 애들을 키우면서 아파트는 인근에 다 학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애들 키우면서 여기서 수년간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허가 받고 짓기 되게 힘들어요. 엄청 짜증나게 합니다.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몇 미터 늘려야 되고 출입군 어디 몇 개 이상 뭐 안전에다가 소방시설에다가 원가도 맞춰야 되고 정말 별의별 걸 다 맞춰야 되는데 오피스텔도 쉽진 않지만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이거는 시행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아파트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트는 브랜드들이 좀 많이 짓고 오피스텔 여러분 짓는데 보시면 브랜드도 있지만 브랜드 아닌데 되게 많죠. 쉬워서 그래요. 쉽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세가 왜 넘쳐난다? 밀려온 거죠. 아파트에 전세 못 살게 하니까. 또 대출 막아버리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포화, 빌라 전세 포화, 오피스텔 전세 포화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월세, 빌라는 중간쯤 왔고 오피스텔은 월세였다 전세까지 넘어온 거예요. 지금. 다 혼돈의 시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지금 아파트 전세가 내려간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체감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게 3중 가격이 돼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입주가 있는 것도 있고 월세로 뺏겼을 수도 있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집이 안 팔리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월세 시장이 엉망개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계점에 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피스텔은. 이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반환금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들은 종부세에 파산하고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기사와 정치를 통해서 임대인분들을 제약시하는 거는 악마화하는 거는 지난 정권 5년 동안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토부 쪽에서 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무조건 나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아니 여러분 언제는 상생 안 했어요? 옛날엔 더 많이 상승했어요. 상생했어요. 예전에 임차인분 모시고 왔다니까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임차인분 찾아 3만 원이에요. 옆 동네까지 가서 모셔온 다음에 수리해드리고 생활지원보조금 드리고 생활지원보조금 제가 2년 동안 80만 원 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계약해 주셔서. 세입자가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비싼 전세금이 여러분 왜 들어가세요? 아니 집이 남아 돌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멀리 있으면은 굳이 붙은 거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아파트가 5억인데 전세가 4억 9천이면 찝찝하지 않으세요? 근데 옆에 가니까 아파트 5억짜리인데 전세가 3억 5천에 있어. 누가 4억 9천짜리를 합니까? 3억 5천에 하지. 근데 왜 계약을 하고 왜 사건 사고가 터지겠어요? 1. 임차인분들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들어가지만 이거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고 2. 임대인 중에 전세 사기 치는 놈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걔네는 늘 있었고 걔네는 범죄자니까 따로 빼야 돼요. 그게 아니라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다고요. 3. 이 와중에 국가는 세금 쭉쭉 걷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망가진 게 맞죠. 그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시스템이 개선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집주인들 돈 벌게 해주자, 임대인들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건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매매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월세 시장을 보셔야 되고 주거용 전월세 시장은 다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고 각자의 생각이 많이 갈라져 있고 지난 5년 동안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완전 분리된 세상이 온 건 알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본인만의 사고관을 만들어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